의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기가 수술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하나의브 성형외과 손영빈 원장입니다. 성예사에 올라오는 가슴 병원을 잘 고르는 팁에 대한 글을 제가 읽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주변에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내가 가슴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몇 가지 팁을 주시더라고. 널리 알려진 정보도 있지만 싶었던 정보도 있어서 공유할게. 자, 첫 번째, 대형 병원은 절대 NO. 대형은 굉장히 공장형이고 섀도우 닥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상담을 했더라도 실제로 수술하는 의사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닥터가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분은 의사가 한 두세 명이 있는 데까지는 강추. 대신에 페이닥터한테 하면 다음에 경과를 보러 갔을 때 그 페이닥터가 그 병을 퇴사하면 봐줄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때 1인 원장님 병원이 무작정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인 원장님의 경우에는 수술이 많으시면 그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집중력과 그 술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보편적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즐겨하는 그런 방법과 형태에 좀 매몰되는 경향이 있긴 해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병원을 개원할 때 1인 병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수술도 해야 되겠지만 경영도 해야 되고 또 광고도 해야 되고 등등을 하기 때문에 정신이 굉장히 분산되고, 이런 생활이 지속적이게 가게 되면 체력도 많이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또 첫째 둘째를 낳아서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1인 병원보다는 같은 항목을 두세 명이 하는 병원이 조금 더 서로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형 병원이지만 제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대형 병원에 가슴을 하는 원장님들을 한 10명 두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가슴 전문 2명, 눈 전문 3명, 모발 전문 3명, 이런 식으로 그룹화를 시켜놨습니다. 가장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위 결과가 따봉! 이거 옛날 말이죠. 아직도 섀도우 닥터 있나요? 저는 업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몸으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섀도우 닥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팁을 한 개 드리자면, 수술 전에 CCTV를 좀 원한다 하면은 CCTV 준비하십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 CCTV 주세요 하면 그건 불법일 수가 있어요. 수술에 CCTV를 촬영하는 거는 병원의 의무이지만 CCTV를 주는 거는 간호사나 의사나 다른 인력에 대해서 초상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병원이 주고 싶어도 의료법 조촉이 되거든요. 반드시 수술 전에 자기가 CCTV를 원한다고 구두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서면으로 받아 놓으시는 게 합법이다. 두 번째, 가슴만 전문으로 하는 의사일 것. 눈, 코 같이 하는 사람은 X. 근데 우리 성형외과 의사면 가슴을 하는데 눈을 아예 못한다, 왠지 조금 뭔가 좀 단계적으로 올라오지 못한 그런 의사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성형외과 의사들이 배우는 순서가 있어요. 전문의로서 밖에 나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쌍꺼풀 수술. 왜냐하면 재수술이 가능하고 목순과는 직접적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코 성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특화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발이식, 가슴 성형, 지방흡입, 그 다음에 윤곽수술, 안면거상, 이렇게 특화해 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개원한 지 5년 이상 된 것. 의료인은 의료사고를 내고 폐업을 하고 잠적했다가 다시 개원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병원을 오래 유지한다는 건 안정성이 그나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5년 동안 생존을 했다는 것은 일단 의사가 사고를 안 쳤다. 사고는 의료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성추행범이라든지 등등 그분의 의료적 기술과 사회적인 그런 역량에서 사고를 안 쳤다가 기본 5년이고, 세무조사를 한번 받는 게 보통 7년 안팎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정착기 단계가 됩니다. 안정기 및 정착기 단계가 한 10년 정도 되고, 10년을 넘어서면 그 지역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슴 경련만 몇 년인지 보기. 그렇죠. 이 유방 수술이라는 것은 수술 자체로만 해서 1, 2년 있다가 판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BII 신드롬이 생기거든요. BII 신드롬 뭔지 아시죠? 브레스트 임플란트 일니스, 소위 가슴에 실리콘을 넣고 나서 장기간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몸의 전체적인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7년이 지나면 한 50%의 여성분들에게 약간의 증상에부터 큰 증상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년의 가슴 경련이 있어야지 가슴을 할 때 왜 이 실리콘을 좋은 걸 써야지 되는구나, 왜 사브레 실리콘을 넣으면 안 되는구나, 과다하게 크게 하거나 너무 작게 하거나 타이트하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1년 내에 가슴을 수천 케이스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환자를 보고 오신 그분의 경험을 능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성형외과 전문의일 것. 유방외과는 외과로 분리해서 손이 거칠 수 있고, 아무래도 성형외과 전문의는 조직을 잡을 때도 이 폴셉이라는 게 있는데, 조직의 껍데기를 만약 잡아야 되는 경우에는 아주 최소한의
지표 면적만 잡으려고 이빨이 있는 그 투스 폴셉을 잡아요. 하지만 외과 선생님 보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작우작 잡아요. 그럼 깜짝깜짝 놀랍니다. 쉽게 생각해서 유방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유방 내의 질환을 찾아내시고 제거하는 것이고, 유방 성형외과 전문의는 유방을 확대하고 처진 유방을 예쁘게 거상을 시키고 외적으로 예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여섯 번째, 의사 나이대가 확인. 너무 늙으면 이분이 제대로 할까? 젊으신 분이면 이분이 경험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죠. 저 역시나 의사분들을 면접을 보고 드릴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의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자기가 수술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수술을 할 때 가장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방식을 드리고 개선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40, 50대 의사가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60대 의사라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6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가슴을 전문으로 하면서 면접을 보고 테스트를 하고 의사를 채용하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일리가 있는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한방!